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폭스바겐 파워펀치, 배터리 전쟁의 서막입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파워데이 행사에서 글로벌 전기차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각형 배터리를 도입하고 배터리 생산 기술 내재화를 시도해서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전기차용 시장은 각형과 원형, 파우치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동안 폭스바겐은 파우치형과 각형을 주력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각형으로 통일하면서 생산 비용은 줄이고 성능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자, 이에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해왔던 국내 배터리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출렁인 가운데 폭스바겐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세 리턴즈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폭스바겐 파워데이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또 화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수익의 진수 코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이 배터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현재 한 4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미소님 인사해 주셨고요. 돌멩이님과 간지매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우유빛깔 오늘도 외쳐주고 계시고요. 노자성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라라 카카오님, 또 블루베리님. 현재 좀 유튜브가 버퍼링이 살짝 있나 봐요.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도 더 감사하겠습니다. 호크아이님과 성공투자님 이름까지 확인을 하면서 오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그의 내용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조금 지각 변동 그리고 주가에도 큰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진 전문가님. 자,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를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렇게까지 오늘 주가가 출렁거렸을까요?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국내 이제 배터리 셀사들이 무슨 데이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시작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은 그걸 좀 비슷하게 따라해서 이제 파워데이 이라고 했는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나왔던 내용과 조금 유사하게 나와서 그때와 비슷하게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내재화였잖아요. 내재화. 네. 근데 이걸 동일하게 폭스바겐 또 내재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자동차 회사들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 남의 배터리 셀 사겠다, 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남의 거 써서 만들 그렇죠. 수는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재화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는 실제로 뭐 테슬라가 내재화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사실상 자동차를 완성차로,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 업체는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테슬라는 사실 약간 플랫폼 회사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매개체일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테슬라 자동차를 그러니까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한,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많이 팔아서 스타링크를 많이 가입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플랫폼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아니면 파워 트레인을 판다든지 이런 거고, 그런 회사가 만약에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버리면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좀 애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폭스바겐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달라요. 폭스바겐은 말 그대로 완성차 업체하고 제조업체예요. 그렇죠. 예, 제조업체고 자동차에 좀 포커스가 그렇죠. 확실하게 잡혀 있는 회사라서. 어차피 먹고 살 게 결국은 뭐 폭스바겐이 자율주행은 물론 투자는 하지만
내가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뭔가를 플랫폼을 팔아먹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자동차를 모두 완성해서 그걸 팔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이 회사는 실제로 내재화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노스볼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내재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테슬라가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충격을 오는데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 몰랐나? 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노스볼트가 갑자기 순간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근데 이건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시장은 이거예요. 노스볼트가 공장을 가동하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에게 물량을 주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노스볼트가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가더라도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대량 양산, 수율을 맞추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약 바이오의 신약 개발과 좀 비슷한데 신약 개발에서 가장 힘든 건 3상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2상까지는 어떻게 다 진행이 되는데 3상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배터리가 그거예요. 딴 거는 다 기술은 다 해서 맞출 수 있는데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노스볼트가 그만큼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네, 저는 네.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노스볼트가 어쨌든 각형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노스볼트의 각형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삼성 SDI나 이쪽의 각형에서 성능이 다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그거겠죠. 이제 중국 보고 하는 거죠. 중국 보고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LG랑 SK가 싸우잖아요. 꼴 그쵸. 보기 싫은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납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LG는 미운 거야. 나한테 납품한 거 뻔히 아는데 이거 이렇게 걸어서 못하게 한 거야? 그 LG도 싫은 거고 그러니까 SK한테는 야 이것도 해결 못해? 그치. 예, 믿음이 열받는 또 거죠. 신뢰가 떨어질 예, 수 그거에 대한 있고. 또 신뢰도 있는 거라서 하는 건데 물론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은 이야기했어요. 뭐 배터리 통합셀 뭐 가격이나 이건 뭐 다 합니다. 현대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 네트워크 가겠다. 다 네. 했습니다. 현대차도 다 있고. 예, 뭐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어쨌든 파우치형을 쓰다가 이제 각형으로 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온 폭스바겐의 파워 데이였습니다. 뭐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점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시장에 미친 영향은 분명히 테슬라 쪽보다는 더 이제 클 걸로 보고 있고요. 네. 2030년도까지 자기 회사 80%를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각형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런 거니까 지금 LG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그 파우치형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계속 그 딜을 하면서 파우치형을 쓰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각형으로 예, 오늘 딱 이거 선을 딱 발표한 그었네요. 다음에 전화하니까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밑보이기까지 했구나. 아, 이렇게 이제 그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가령 이제 지금 그래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 거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 천천히 이걸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미우면은 빨리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이고 노스벨트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부분을 이제 가속화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노스벨트가 다 지금 물량 납품을 못하니까 그 CATL하고 그 BYD에서 그쪽은 다 각형하고 있거든요.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받겠다는 거니까 그쵸. 중국에서부터 네. 뭐 이제 그러겠다는 건데 그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작년도 중국 시장 그 전기차 판매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폭스바겐이요. 폭스바겐이에요. 테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판매 대수로 보면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시장 공략을 확실하게. 예, 거기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뭐 중국 거 배터리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예, 근데 중국 거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는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아. 이걸 막 고민을 하다가 네. 이번에 딱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각형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거 보면서 그렇고 이제 또 유럽 쪽은 있죠. 네네. 이제 왜 파우치를 쓰려고 그러냐면 파우치가 각형보다 조금 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이제 조그마한 그 크기로도 더 많이 충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유럽 쪽에는 전기차의 대부분의 이제 판매하는 부분이 모델이 거의 경차라 그래요. 네. 에너지 밀도가 별로 안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럼 유럽을 봐도 각형 써도 괜찮고 네. 중국 보니까 각형 써야 되고 그러니까 각형으로 그냥 간다 이러고 이제 결정을 아마 이제 해버린 것 같고 어차피 이제 그 자기들 하면서 네. 파워데이 하면서 잡아놓은 일정이고 하니까 결정을 그냥 해버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의 배터리 회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좀 밉보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라면 정말로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점유율 부분에서 조금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러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신기주 전문가님이 파우치형과 각형에 대한 차이점을 살짝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우치형 그림에 아마 있을 건데 이제 파우치형, 각형, 원형, 원통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어요. 네. 맨 왼쪽이 파우치형이에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알고 있는 중간계 아니 파우치. 맨 왼쪽 맨 왼쪽이 참 각형. 각형. 맨 왼쪽이 각형이에요. 네. 그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배터리 모양새입니다. 이거 육각형 해가지고 그다음에 좀 납작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파우치형인데 그 중간 거고 맨 오른쪽 건 잘 안 보이는데 동그래요. 저기 이제 원통형인데 원통형은 지금 거의 테슬라밖에 안 써요 지금. 그 테슬라 쪽에 납품하기 위한 걸 보면 되고 각형이냐 파우치냐 이게 이제 범용으로 쓸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각형이 이제 일단은 더 이제 좋은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밀도가 파우치형이 더 높은 걸로 돼 파우치가 있어요. 조금 더 밀도가 좋다. 예,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이 또 이제 공간 같은 거 활용하기에도 얇으니까 더 그러겠네요. 좋겠죠. 사진으로만 봐도. 예, 이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서 원통형도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 하고 있고, 삼성 SDI는 각형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의 주장은 뭐냐면은 각형 하면서도 에너지 밀도 높일 수 있다. 소재 바꿔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네. 지금 그 각형이 이제 점유율 그림도 아마 나올 텐데 네. 점유율이 지금 현재 각형이 1위죠. 당연히 이제 처음에 각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맨 위에 노란 선이 각형이에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파란 선이 뭐냐면은 저게 그 원통형입니다. 테슬라 때문에 이제 높았죠. 이제 그 저게 2위였어요. 계속해가지고 2019년까지 작년도에 이제 파우치가 좀 따라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네. 좀 이제 선방을 그쪽으로? 하면서 영업을 잘 따라잡는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이제 일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러네요. 예, 다시 또 이제 어쩌면 이제 파우치형은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될 그런 이제 그 운명일 수도 이제 있겠고 네. 어쨌든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설명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 파우치형과 각형 어떻게 좀 우리가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좀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뭐 무게에서는 각형이 당연히 무겁죠. 왜냐하면 딱 그 아까 그 승기 전문가님이 부피도 훨씬 커 보이고. 보여주신 그 그림에서 보더라도 네. 딱 무거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런 각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알루미늄 캔이거든요. 알루미늄 캔 안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2차 전지 소재들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팩을 싸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무겁고 파우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면 봉지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봉지 같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 때문에 주행 거리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각형보다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게를 감안해서는 확실하게 파우치를 단 게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에너지 밀도도 당연히 파우치형이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열 관리도 파우치형이 나아요. 각형의 단점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루미늄으로 싸져 있잖아요. 물론 알루미늄이 방열을 잘하는 금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파우치 쪽보다는 방열 관련 부분에 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형을 쓰면 따로 네. 쿨링 시스템을 따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제작하는 데는 각형이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딱 소위 말하면 이 알루미늄 캔을 쫙 이렇게 나열해서 거기에 탁탁탁탁 박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 속도는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파우치는 말 그대로 이제 봉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대량 생산이나 속도는
당연히 각형이 좋긴 한데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각형이 더 싸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이 쿨링 시스템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비싸다. 그래서 이제 각형이 조금 더 비싸게 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편의성은 확실하게 각형이 좀 별로죠. 왜냐하면 그렇죠. 파우치는 딱 봐도 옆으로 좀 더 가볍고 약간 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접지는 못하더라도 약간 휠 수는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셔츠도 있는데 구겨 넣을 수는 또 있어요. 근데 각형은 딱 모양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요 디자인 관련 부분은 좀 어렵다. 근데 이거는 네. 사실 그냥 그림만 쉽게 말하면 그 단일 소위 말하는 셀만 가지고 말하는 거지 대부분은 저 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셀을 모듈화하고 그 모듈을 패키징 하거든요. 그러면 각형이든 파우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디자인은 대부분 다 스케이트 보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저게 사실 파우치의 우수성은 아닙니다. 이제는 디자인은. 예전에 초창기에는 뭐 디자인의 편의성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건 디자인의 편의성은 사실 각형과 파우치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했지만 가격은 각형이 조금 더 비싸다. 아까 얘기한 셀 자체의 가격은 각형이 쌀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징 했을 때까지의 최종 가격은 오히려 각형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파우치가 좋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내구성이 각형이 세죠. 각형이 더 나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파우치는 말 그대로 제가 얘기했던 라면 봉지잖아요. 그게는 쉽게 좀 뚫릴 수 있는데 저 각형은 캔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한데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게 논의할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각형이 있는 파우치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부의 덴드라이트 형상 때문에 나오는 거는 각형이 돼도 폭발하는 건 똑같고요. 파우치형이라도 똑같습니다. 다만 외부 충격에서는 각형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조금 더 의미가 없는 건 그만큼 모듈화나 그다음에 그 패키징을 할 때 이 부분이 파우치도 상당히 보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것도 뭐 내구성이 더 강하다 이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파워데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 파워데이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단기 노이즈로 그냥 지나가는 행동인 건지 채팅창에서도 국내 2차 전지 회사한테는 대형 악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각형인데도 SDI까지도 오늘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전망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뭐 일단은 피해가 불가피하죠. 당연히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대차, 테슬라를 제외하고 국내 셀 업체들에게 가장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큰 매출처가 폭스바겐이니까. 근데 거기서 안 쓰겠다고 하니까 물론 저는 최종적으로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이래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 쓰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야기됐지만 폭스바겐이 좀 짜증나는 걸 수도 있어요. 소송하면서 우리 사업을 망가뜨렸잖아요.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결국에는 3년 내에 전기차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포드나 GM 이런 애들의 발목을 좀 잡힐 수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저는 좀 약간 불만을 이번에 표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2차 전지 우리 셀 업체들이 다 안 좋냐? 그건 아니다. 왜? 폭스바겐에만 납품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폭스바겐이 아주 큰 회사이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폭스바겐 아니더라도 쇼티지 납품하려면 아주 한참 지금 뭐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거 말고도 딴 데를 팔아도 지금 모자랄 판이거든요. 지금 배터리 못 팔아가지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현대 아이오닉도 1년에 딱 생산할 수 있는 건 25,00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있고 그다음에 르노도 있고 그다음에 포드, GM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장기적인 피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스볼트를 걱정하시는데 노스볼트의 생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노스볼트의 지금의 기술력이 그만큼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3년 후에도 이걸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쓸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각형은 맞는데 미국 시장을 겨냥하려면 중국 배터리 달고 못 들어와요.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본다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국 쪽은 미국 쪽으로 납품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조정은 매수의 기회인데 당장은 아니에요. 이 충격이 단기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셀 업체들에게는. 분명히 충격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지금 이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로 내재한다 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저 말대로 하면 폭스바겐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은 전고체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 삼성 SDI가 잘 안 네. 하냐면요. 삼성 SDI나 도요타는 한 방에 퀀텀 점프하려고 해요. 전고체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2025년 이후에는 이 리튬 배터리 싸움이 아니라요. 전고체 배터리 싸움이니까 이걸 미리 저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면 상황이 또 다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여지는 있다. 그 부분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뒤에 하셔라.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폭스바겐에만 고객사는 아니긴 하지만 이 폭스바겐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들도 조금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K 배터리의 위상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우리가?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은 안 해야 해도 될 것 돼요. 같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번 테슬라도 자체 생산한다 그러고 네. 폭스바겐 다 자체 생산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GM도 자체 생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린 배터리 근데 그렇게 어디다가 안 돼요. 공급하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옛날 그 자동차 업체를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정유회사 하나씩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가령 내가 정유회사 갖고 있는데 그럼 내 정유회사에서 만들어낸 기름 딴 자동차 회사가 살까요? 안 살 거 안 아니에요. 사죠. 근데 정유가 이렇게 계속 개발 정제하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냥 배터리를 얘기하면은 배터리 기술이 발전되잖아요.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그걸 발전을 시켜서 딴 회사에도 못 팔 것 같으면은 투자금이 그게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회수를 우리만 팔아 가지고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령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데들은 배터리만 만드니까 이 회사 팔고 네. 저 회사 팔고 다 팔 거니까 우리는 투자해가지고 전고체도 가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고 막 만들어내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에 종속돼 있는 회사가 돼버리면은 그런 거 하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가기는 좀 힘들 걸로 보고 있고 네. 저는 폭스바겐도 이렇게 폼 좀 잡다가 한 2023년 정도 되면은 또 합의? 딴 얘기 또 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일단 뭐 이제 일단 그건 또 가봐야 하는 거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중국 시장이 제일 포인트인 것 같고 그쪽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좀 내린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 관련주한테는 분명히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쪽 이제 매출 하락이 뭐 당장에 지금 뭐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섣부르게 긍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좀 깊어질 수 있다 봐야 되겠고요. 네. 단지 SDI는 각형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SDI는 그렇게 빠진 폭이 깊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0.87% 지금 하락으로 네.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사수혜 가능성 얘기되고 있거든요.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수혜 받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든 아니든 심리든 그렇게 좀 돌아갈 수 있을 여지가 크고 네. SDI 쪽으로 이제 비중이 높은 쪽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동아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견조하지 않을까 먼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령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2030년까지 80%뭐 각형으로 바꾼다 고 그러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은 될까? 물음표가 그래서 그려지는 그런 데 대한 상황이고. 이제 중기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뭐 이러한 이 폭스바겐의 뭐 각형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그래도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좀 단기적으로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혜주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셀 업체들은 좀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소재 업종이나 장비 업종은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뭐 저도 저 신기주 정보원장님 말처럼 저는 내재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내재를 하든 말든 간에 소재랑 장비는 들어갑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소재 장비 업종들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노스볼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노스볼트 관련 쪽에 좀 매출이 있는 회사들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서 뭐 동아기업
네. 동아기업은 지금 뭐 노스볼트의 명확한 확정은 아니지만 유럽의 이제 이런 다른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에게 전해액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스볼트에도 지금 공급을 지금 이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IS는 노스볼트에 실제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역시도 노스볼트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좀 관심을 가지다. 이들 회사들 오늘 잘 갔어요.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지만 이들이 잘 갔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저는 해외 주식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 해외 주식 중에서는 퀀텀스케이프를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17불 때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130불까지 갔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60불 수준까지 왔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네. 지금 한 63불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퀀텀스케이프는 폭스바겐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결국에는 미래는 전고체 싸움으로 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아놓고 다시 재반등하는 상황이니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퀀텀스케이프 티커는 QS입니다. 네. QS, 예, 퀀텀스케이프도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주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에 대한 수혜주도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오늘 뭐 시장이 이미 다 결정을 해준 것 같아요. 국내 쪽에는 뭐 동진세미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노스볼트의 이제 CNT 도전체 같은 것들 소재 납품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쪽. 또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전해액 사업 하고 있고 전해액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노스볼트에 이미 그 납품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동아기업은 삼성 SDI 쪽에도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그쪽 괜찮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유럽에서 동박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오늘도 시세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괜찮을 걸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야인스톡에서는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일어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영향들, 그로 인한 수혜주까지 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